자, 이제 집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일단 집단에서 일어난 현상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집단 사회화 개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단 사회화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집단들은 그 집단 나름대로의 규범과 지위와 역할들이 형성돼서 돌아가는데, 만약에 외부의 새로운 구성원이 그 집단으로 들어오면 그 구성원이 그냥 들어오는 즉시 구성원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에 가지고 있는 규범이나 그 집단의 지휘 체계나 그 집단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몸에 습득을 해야 그 집단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 집단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집단의 역할, 구성원들의 역할, 지위, 그리고 규범을 몸에 배도록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집단 사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집단 사회화 과정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군을 처음 가면, 군에 처음 입대를 하면은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 것은 사회에 되게 훈련소에서는 그거를 사회물을 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규범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녹여서 없애버리고 군이 갖고 있는 규범과 지휘 체계와 역할들을 그 젊은이들한테 몸에 배도록 만드는 과정, 이것이 이제 집단 사회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꼭 이 집단 사회에서 이해해야 하는 게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특정한 직장을 옮겨가면 그 집단 나름대로의 규범과 지위와 역할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규범과 역할과 지휘 체계가 어떤 체계를 가지고서 돌아가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일단 새로운 집단에 가면은 어색하고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그 집단 구성원으로서 잘 흡수되지 못하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뛰쳐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30년 이상 학생들을 강의하다 보면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간 학생들도 6개월을 못 버티고서 뛰쳐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버틴기는 그 사람들이 거의 5, 60%도 안 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왜냐면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사회화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규범, 규칙 체계의 역할과 지위, 이것을 내 것화 시키지 못하면서 그냥 거기서 떠돌다가 또 자꾸 떠나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양상을 보이는데, 집단 사회화 과정을 보면 커트 레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집단 사회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언프리징이에요. 프리징이라는 건 뭐예요? 언다는 거죠. 얼리는 거를 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래야만 된다는 어떤 인식,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좋고 이건 나쁘다는 어떤 인식, 내 남대로 집단에서 어떻게 된다는 이런 인식들을 일단은 버리는 것, 녹이는 것, 이거를 언프리징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무빙이라는 단계를 하는데, 그래서 대개 이 단계에서는 뭐를 주도하냐면 그 사람이 겸손을 유도해요. 겸손 유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은 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없앤다는 작업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아주 어려운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아주 하찮은 일을 시켜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건 별거 아니다,
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규범이나 그 역할 같은 것들을 그 사람이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그래서 일단은 겸손을 유도하고 다음 단계로서는 겸손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규범을 주입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특정한 역할을 줘서 그 구성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컷 레빈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unfreezing 다시 말해서 겸손 유도를 해가지고 그 집단의 규범이나 규칙을 이해시키고 습득시키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moving 실질적으로 역할을 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하면은 보상을 주고 못하면은 질책을 하면서 그 사람을 그 역할에 실질적으로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리프리징 다시 얼리는 이런 세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단의 이런 사회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단체에 가서 활동할 때 아마 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집단에서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집단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집단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내가 집단과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집단에서 일을 할 때 사사건건 반대하고 집단과 항상 대립 관계에 있으면서 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항상 투쟁적 관계에서 집단과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노동조합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이제 이해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집단을 끌어가는 핵심적인 집단과 항상 대립 관계에서 늘 자꾸 티집 잡고 잘한다 못한다 하고 반대하고 이런 관계를 되게 반항형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집단과 자기와의 관계를 상당히 집단에서 시키는 일 그냥 무조건 그냥 꼬박꼬박하고 싫어도 그냥 할 수 없이 하고 하면서 그냥 자기를 완전히 죽여서 집단 안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뭐 옛날로 따지면 말년 과장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순응형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에서 힘을 얻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되는 이런 형이 창조형인데 나는 과연 집단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반항형, 반목형이나 아니면 그냥 순응형보다는 창조형으로서의 집단 구성원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대개 창조형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주인 의식을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방관자가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고 선수로서 그 전체 팀의 승리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필요한 일에 노력하고 누가 경기를 하다가 쓰러지면은 이렇게 세워서 격려하고 이런 선수형이 창조형이고 그 다음에 집단의 어떤 순응형으로서 무조건 모든 걸 그냥 다 쫓는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 새로운 어떤 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 집단이 활력을 자꾸 얻을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더니 엔트로피 현상이 아니라 반대의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서 그 집단의 활력과 그 집단의 자꾸 어떤 역동성을 자꾸 살려내는 그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창조형의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분야에는 확실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고 그리고 집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주인으로서 소명의식을 다해서 나아가고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을 해서 그 집단이 더 나은 집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다른 비전을 도출하고 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곧 창조형인데 나는 과연 내가 속한 집단과 어떤 관계를 형성